안녕하세요. 조한청입니다. IRS의 세무조사가요, 백만장자와 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최근 소식입니다. IRS 세무감사 하잖아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백만장자들과요, 텍스 리펀드를 가장 많이 받는 저소득층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시라큐스 대학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2022년도 회계연도에서 개인소득세 세무감사와 관련해서요, 신고된 그 신고서 개수가 1억 6,400만여 개에 달하는데, 이 중에 대략 한 62만여 개가 감사를 거쳤고요. 이는 2021년도 전년도에 비했을 때 한 3만여 건이 감소한 수치라고 하네요.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요, IRS의 예산과 인원을 대폭 증강해서 이 탈루 추적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세무감사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되고 있네요. 더불어서 이 IRS의 이 감사 방식에 있어서도요, 정식 감사, 그러니까 감사인들이 나와서 실제 진행하는 감사보다는 correspondence audit이라고 하죠. 통신 감사 또는 서신 감사라고 하는데, 이쪽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정기 감사가 이제 전체 감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9만여 건, 그리고 서신 감사는 이에 반해 53만 건이 넘으니까요. 이 우편을 통한 이런 서신 감사, 통신 감사가 85%에 달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누가 감사를 많이 받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IRS 세무감사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 해 소득이요, 100만 불 이상인 어떤 백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의아하게도요, 텍스 리펀드를 많이 받는 저소득층, 2만 5천 불 이하의 소득을 보이는 저소득층이 또한 감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백만장자 세금 보고자 70여만 명 중에 한 16,000명, 한 2만여 명 정도를 감사해서요, 2.4%의 감사 비율로 가장 높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IRS의 세수라고 하죠. 이 백만장자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추가로 얻어낸 세수도 460억 불에 달한다라고 CBS 뉴스가 보도했네요. 백만장자들에 대한 감사는 뭐 그렇다 치고요, 가장 의아하게 보이는 부분일 텐데요, 높은 감사율을 보인 소득 계층이 의외로 저소득층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계층, 어떤 중산층 계층보다도 감사율이 5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 따르면 이유가 뭔고 하니 리펀드를 많이 받는 거죠. 이 리펀드라고 하는 것이 EITC라고 하는 그 Earned Income Tax Credit인데요. 이게 결국 이 저소득층에게 이 가족수 그리고 수입 등에 따라서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감사가 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어떤 IRS의 세수 확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겠죠. 말하자면 확보할 만한 추가 세수가 그다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시행하기 가장 수월한 방식이라는 거죠. 왜? 이건 복잡한 분석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제대로 신고한 거 맞냐, 말하자면 가족 수가 맞냐, 그리고 소득 보고된 거 맞냐 등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어떤 절차 면에서 굉장히 수월하다 보니 이걸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게 언론의 분석입니다. 또한 뭐 서면 감사로도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은 IRS가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이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게 언론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이 IRS 감사의 어떤 조세 정의라는 편에 있어서도 결국 저소득층에 이렇게 집중된 감사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네요. 한편 국세청은요, IRA, 그러니까 Inflation Reduction Act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최근 통과시키면서요, 향후 10년간 8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800억 불이죠,의 자금 지원을 할당받았는데요. 그 자금 중에 일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무감사의 어떤 확충 면에서 활용될 것이고요, 세금 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될 것이지만, 또한 또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퇴직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직원 교체, 연금, 또 국세청의 어떤 노후화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되어야 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뭐 이런 배경에서요, 앞으로 국세청 운영이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보다도 우리 실제 생활에서요, 세무감사 등으로 인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전체 자동차 시장은 다소 위축됐지만 전기차 판매는 급증했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판 업체는 테슬라, 포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의 현대, 기아차 순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2022년 이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요,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했다라고 하고요.
이에 비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요 전년 대비 8% 감소했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시중에 다니는 자동차들 중에 전기차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답은 여전히 전기차의 비중은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는 낮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전체 이 전기차가요 80만여 대인데 전체 차량 판매에서에 미치는 비중은 뭐 5.8%, 6%가 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요,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는 3.2%였다고 하니까 뭐 70% 이상 급증한 거죠. 전기차 판매를 가장 많이 한 업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포드,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 순이라는 거죠. 이 중에 테슬라는요,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압도적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또 낮아진 거거든요. 전년은 70%가 넘었었으니까요. 이건 다른 업체들이요, 이제 테슬라를 급격히 추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겠죠. 포드는요 전체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7.6%를 기록해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요. 그 뒤로 현대 기아차가 7.1%로 뒤를 이었다라고 하네요. 테슬라와 포드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선전한 데 비해 뭐 독일의 폴크스바겐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뭐 일본 차들은 뭐 20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북미산 전기차에 제공하는 이 세액 공제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세부 규정이요, 향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이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요,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더라도 이제 리스 차량의 경우라면 최대 7,500불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변화가 감지되는데, 이와 같은 지침이 현대기아차의 경우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그러나 일부 모델이 보조금 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포드와 테슬라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네요.